오늘 사실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이게 데이터가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 200장 넘는 거를 막 지우고 했는데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153 수학학원 원장 김삼수입니다. 대부분 지금 저희 중3 어머니들 많이 계시긴 한데 아마 뭐 초육 어머니도 오시고 해서 조금 데이터가 어쨌든 현 중3 위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올해 벌써 이제 4번째 진행하는 건데요. 예비고 1일 위주로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4가지로 할 텐데 사실 2028년 대입제도를 아셔야지 좀 고등학교 선택하는 게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석한 분들은 또 들으셔야 되는데 빠르게 설명해서 대입제도가 어떻게 바뀌는 거에 따라서 어느 고등학교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알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네, 2018년 대입 개편. 아시다시피 수능이 이제 들으셨겠지만 요거는 문과 수능 하는 것들이 몇 가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수능의 난이도가 조금 쉬워졌다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수학이 이제 확통하면서 문과 수학으로 바뀌고 또 통합사회, 통합과학해서 과학도 좀 쉬워지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나라에서는 통합문과형 뭐 수능 과목으로 개편했다고 해서 어쨌든 문이과 구분 없이 이제 같은 시험을 같이 보자. 그래서 아마 이게 94년도 맨 처음 수능 했을 때 문이과 통합됐을 때 수능이랑 같아가지고 선택 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을 같이 보자. 사회 과목도 같이 보자. 그래서 전문적으로 뭐 문이과 통합 유도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사실은 독서와 문학은 이제 공통이었는데 사실은 화작이랑 언매가 이렇게 나뉘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언매가 이름이 그렇지 문법이에요, 문법. 그래서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언매를 선택을 하고 화작은 조금 국어 어려운 친구들이 피해서 따로 신청했는데 이게 공통으로 이제 화작 언매를 합쳐가지고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선택할 수 없이 같이 한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합법 작문 언매 선택했기 때문에 공부량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머니들 우리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문법 어렵잖아요. 그래서 문법 공부 좀 미리 좀 시켜야 되고요. 중3들은 당연히. 그리고 이제 뭐 문법이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문해력이 제일 중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이들이 문법 문제는 소수고 독해력이 얼마나 빠른 시간에 빨리 해석할 수 있냐 요게 가장 관건이 되고 아마 수능 문제도 아마 2028년 아이들 되면 신문양 출제가 많이 될 거예요. 왜냐면 말씀처럼 통합 출제가 됐기 때문에 융합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신개념 문제들이 쏟아져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제가 이제 여기 광진구 일대 국어선생님들한테 좀 물어봐서 좀 체크한 건데 아이들이 어려운 순서는 이제 독서랑 문법, 문학, 합법 순으로 아이들이 어려워한대요. 그래서 역대 이제 수능에 오답 보면 역시 독서, 문해력 이걸 되게 많이 어려워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법은 한두 문제 정도로 뭐 변별력이 있고 문학은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법 어려워하는 중하위권 학생들은 지금부터라도 문법 공부를 좀 시키면 좋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도 문법을 철저히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게 됐습니다. 수학도 사실은 어머니들 뭐 나중에 나이가 목차가 보여줄 텐데 지금 예전에 수학 상하 뭐 옛날에 뭐 가나 이랬던 것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로 바뀌고 걔네는 이제 고1 때 배우는 건데 수능에는 안 보고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수 1이 이름이 대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수 2가 미적분으로 바뀌어서 어쨌든 이게 문과 애들이 다 보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대수랑 미적분 1이 이름만 바뀌었지 같이 보던 시험을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과 아이들은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을 하고 문과 애들은 확통을 봤는데 기하랑 미적 선택을 안 하고 확통을 같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 때문에 문과 수능이라는 게 바뀌게 됐고 수학이 조금 쉬워졌다. 뭐 그래도 충분히 변별력 있게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여기 중3은 괜찮은데 불리한 친구들이 고1 현재 고1 애들 재수하면 불리해지죠. 이과생들은 확통 안 하는데 확통을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불리한 점이 생기고 여기 아직은 뭐 재수할 예정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한번 목차 한번 보세요. 예전에 기억이 나시죠? 정석이라든지 개념 원리 공부했던 게 대수는 뭐 지수, 로그 함수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삼각함수, 수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열 좀 어려워하셨죠? 이제 공부하실 때. 그리고 미적분 그렇게 되고 확통에서는 뭐 원순열이 삭제됐고 그 다음에 표본 비별에 모비율이 추가됐다 해서 확통에서는
사실은 확률이 되게 어려워요. 문제가 어렵게 내면은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 많이 나오고, 통계는 사실은 산수만 잘하면 돼서 통계는 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과 수능에 이름 받게 된 주범이 수학에 확통이 들어가게 됐다는 점. 그래서 미적이 빠졌다는 거, 기가 빠졌다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영어랑 뭐 한국사는 똑같습니다. 뭐 절대평가로 뭐 별 변화가 없고, 아시다시피 내신 5등급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수능은 그대로 9등급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영어는 아시다시피 90 넘으면 A고 80 B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는 크게 뭐 바뀌는 게 없습니다.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한국사는 심지어는 4등급까지인가가 뭐 점수 감점이 없을 만큼 한국사는 변별력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또 많이 바뀌게 된 게 이제 사회랑 과학이 바뀌었어요. 사회가 9과목에서 문과 애들이 2과목 선택을 하고, 또 과학은 8과목 중에서 2과목 선택하는 게 싹 여기는 선택 안 하게 되고 그냥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다 고1 때 배우는 과학이랑 사회를 이제 시험 보게 되는데, 뭐 이렇게 과학분들한테 여쭤보면 중학교 때 과학도 잘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30% 정도 되는 게 통합 과학에 이렇게 넘어간다 그래서 중학교 때 좀 과학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걱정이 이제 고1 때 배웠던 과학으로 이제 고3 되면 까먹으니까 이제 그거를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는 좀 아이들한테 좀 압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제2외국어도 변화가 없는데, 이거는 뭐 서울대 문과 아이들은 선택을 해서 하는데, 이거는 뭐 이것도 변별력이 거의 없더라고요. 뭐 2등급까지 감점이 있고 3등급부터 0.5점 정도 감점돼서 서울대 가는 친구들, 일반 친구들은 잘 제2외국어는 안 보게 되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바뀐 게, 수능은 이제 그 내용으로 끝났고요. 내신이 이제 9등급제, 뭐 4%, 11%, 34% 되던 것들이 1등급이 10%로 바뀌었어요. 나라에서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광진구 일대는 그래도 학생 수가 많아서 한 학교에 전교생이 300명이 넘는 학교가 많은데, 지방 가면 뭐 200명이 안 되는 학교가 많대요. 그리고 여기서도 동대구 여고도 2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등급 받는 애들이 뭐 거의 되게 적어요. 사실은 인원이 작으면 정말 잘해야지 내신 4%에 드는 거를 좀 나라에서는 10%로 완화시켰다 했는데, 이게 완화인지 아닌지는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매스컴에서는 뭐 내신이 완화돼서 어머니들이 그럼 우리가 좀 특목고 자사고 가서 내신 따기 쉬울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자세한 거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이 이렇게 10% 드는 게 1등급이 됐고 34% 안이 되는 게 2등급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요 레인지가 되게 넓어진 거에 대해서, 만약에 11%든 아이야 34%든 아이들이 되게 사실은 난이도가 아이들 편차가 있는 아이들인데, 한 등급으로 묶는 것 자체가 되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뭐 4% 되는 애들이 10% 늘어나면 상위권 대학, 뭐 의대라든지 이런 애들은, 그런 대학은 이제 정말 잘하는 애들을 어떻게 골라내느냐, 여러 가지 변별력을 가지고 막 대학도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1등급, 올 1등급 되는 경우는 4% 안에는 힘들었어요. 사실은 1.0 안 나오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이런데, 만약에 정말 10%까지 1등급이라 하면 뭐 고3 때까지 과목이 여러 개 있는데, 올 1등급 받을 수 있는 애들이 보통 전교권에서 한 4명, 3명 정도 나온다고 봐지면, 그걸 곱하기 역순을 하면 7,000명에서 7,200명 정도가 올 1등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뭐냐면 7,000명 정도 되면 서울대부터 홍대, 공대까지 갈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다 1등급이야. 그럼 과연 대학에서는 의대생도 뽑아야 되고, 이 말은 홍대도 좋은 대학이지만 홍대생도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변별력 있는 걸 많이 내세울 거예요.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거에서 하나가 뭐 최저 수능 뭐 정시에서 넣는다든지, 아니면 학생부를 더 많이 들여다본다든지, 아니면 뭐 내신에 대한 뭐 평가 하나하나를 더 자세히 본다든지, 이런 변별력이 생기는데, 어쨌든 이거 한 7,200명 되는 아이들이 올 1등급 받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되게 고민이 생기고, 아마 현재 중3 아이들이 고2 4월 달에 정확한 일정이 발표될 거예요. 어떻게 뽑겠다는 거. 그 안에 아마 대학은 되게 머리를 굴리겠죠. 어떻게 해서 좋은 애 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참고로 이제 보여주면 웰드부고예요. 우리가 또 이번에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표준 편차가 나와서 학종이나 이런 거 보면 이거 보면은 보이죠. 얘네들 표준 편차가 4, 5, 6 이래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고등학교이긴 하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편집편차라는 거는 알다시피 공부 잘하는 애들이 평균에 가깝게 이렇게 모여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고 애들 나중에 제가 성적표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보통 15에서 18, 20등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방 가면 20개 많이 넘어가고 그나마 광진구는 좀 공부를 잘해서 15, 18, 4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적을수록 되게 잘하는 학교거든요. 특목고 아이들이 이렇게 편차가 작아서 이 부분이 보여졌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안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이렇게 ABCD로 되면 선생님들은 시험제를 뭐 쉽게 내서 이렇게 잘하는 애들 많이 모아주는 거죠. 이 외대보고는 보십시오. A 90점 이상 되는 애가 82%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모아지 하던 거를 안 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나라에서 한 건데 일단 요 성적표를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표준 편차를 한번 보시라. 이걸로 이제 나라 대학에서는 브라인드라 하더라도 학교가 어딘지 대략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더라고요. 네. 자, 요게 이제 성적표예요. 보시면 어떤 친구가 가상으로 만들어 온 건데 뭐 단위 4단이라는 건데 일주일에 4번 수업을 들었다는 뜻이에요. 요 친구가 91점, 뭐 15.2, 91점, 20점. 이 친구는 아마 일반고 한 이 정도, 광진구 정도 되는 뭐 강남고 정도 되는 학생인데 이 친구는 원래는 석차 2등급이 10%로 바뀌면서 이렇게 1등급으로 올라갔어요. 이 친구는 되게 플러스 요인을 받은 거가 되는데 말씀처럼 표준부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대학에서 지금 막 외대라든지 다른 데서 쓰고 있는데 원점수라는 점수를 이제 보기로 했어요. 이제 편집편차가 적고 날 걸 떠나서 이게 안 가려지면은 원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막 유튜브 저도 찾아보고 그러면은 100점을 맞아야지 유리하다. 왜냐면 원점수가 낮으면 얘네가 뭐 등급은 높더라도 공부 못하는 학교네 이런 거 알기 때문에 요거로도 신경 써서 받아야 되는 또 아주 어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성적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또 많이 바뀌는 것 중 하나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9등급제였는데 지금 나라에서는 절대 등급 5등급으로 바꾸고 상대평가도 5등급으로 바꾸는데 두 개를 같이 표기해라 했어요. 근데 상대평가가 사실 되는 거죠. 뭐 그 대학에서는 당연히 절대평가보다는 상대평가를 보겠죠. 시험 문제 쉽게 내서 90 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애가 몇 퍼센트 안에 드냐, 10%에 드냐, 뭐 34% 안에 드냐 이런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흔히 배우는 이제 보통 교과가 성취도 ABCD 표시는 해요. 이게 아시다시피 아까 말한 것처럼 A가 90점 이상이면 A가 되고 80점이 B가 되고 70점이 C가 됩니다. 이렇게 5등급 하는데 여기에 원점수랑 또 평균이라든지 수학자수 이런 거 다 내서 상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실은 상대평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흔히 말하던 나중에 지금 현재 고1 아이들은 뭐 기하 같은 거는 성취도 평가 ABC로 나오던 것들이 이제는 상대평가에서 점수가 다 보여요. 애가 A, B, C, D, E까지 나오고 또 평균 몇 점이고 석차가 얼마가 되는지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일례로 예를 들면 아까 외대보고 같은 경우에도 기하 이런 거는 3학년 때 주로 배우거든요. 그러면은 시험보다는 레포트 제출해서 시험부터 보긴 보겠지만 뭐 숙제 잘 내면 그냥 A를 뭐 80% 이상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고 지필고사 시험 보게 되면은 한 줄 세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하라든지 미적분 같은 거는 나중에 좀 점수를 후하게 주던 것들을 이제 서로 경쟁해야 된다는 큰 부담이 되고 더 나아가서 과학도 마찬가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뭐 사회랑 과학, 윤학 선택에서는 상대평가로 석차 등급 미진계 이거는 상대평가가 아니다. 근데 이 과목들은 나중에 보겠지만 어려운 과목들이 아니에요. 요거는 변별력이 없는 과목들인데 어쨌든 변별력이 생기는 과목들이 3학년 때까지 가서도 계속 내신 대비를 해야 된다는 아주 아이들이 어려움이 생겨서 아마 나라에서는 아까 말씀처럼 7,000명이 되는 다 올 1등급 애들을 어떻게 구분하냐 뭐 면접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정시에도 내신을 계속 본다든지 요게 이렇게 하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연대라든지 뭐 한양대라든지 이런 데들이 내신 반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수능 체제도 아마 점점 확대될 거예요. 수능도 쉬워졌지만 그래도 등급 컷을 아주 높게 가져가서 잘하는 애도 못하는 애들 걸러내야 되고 생활기록부도 면밀히 보게 될 거예요. 세특에서 아이가 얼마나 학교 생활을 잘 했는지 과목별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를 보게 되고 아까 말씀처럼 원점수도 무조건 90 넘어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아마 들여다볼 거예요. 왜냐면 표준문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그 레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마 뭔가 제도를 마련해서 이제 26년도 4월 달에 아마 발표하게 될 겁니다. 각 대학에서. 자, 요게 말씀처럼 아까
3학년 1학기 내신도 부담됩니다. 또 예를 들면은 과학이 물리2, 화학2 이런 건 되게 어려운 과목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도 성취도 평가 ABC 되던 것들이 지금 이제 3학년 1학기 때 시험을 봐가지고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거의 다 화학 1, 뭐 물리1 끝내고 고3 되면 이제 화학2, 물리2를 수능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했던 걸 갖다가 내신 대비로 같이 공부하게 생겼어요. 왜냐면 상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한 줄 세우기 때문에 내가 좋은 등급 받으려면 요거에 대한 공부도 되게 부담스러워졌을 거예요. 자세한 건 제가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사실은 이제 나라에서 했던 거를 제가 그대로 캡슐 갖고 온 건데 이 색깔 진한 것들이 수능에 보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이 공통 과목은 다 고1 때 배우는 과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초 과목 해서 이거는 뭐 공통국어, 뭐 공통수학 이런 것들은 다 고1 때 배우는 건데 내신은 치열하겠지만 어차피 수능은 보지 않고 이게 갈수록 점점 이게 레벨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심화 과목들도 아까 말씀처럼 성취도 평가 ABC가 이제 ABCD E 생기고 상대 평가로 바뀐다는 거. 아까 말한 기하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 시험은 수능은 안 보지만 내신에서 변별력이 아주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산수학, 고급기하, 고급대수 이런 거는 흔히 말하는 자사고라든지 특목고에서 했던 이 과목에 대해서도 선택하는 순간 상대평가가 되는 거야. 이거는 사실은 수학에 막 적거든. 이거는 특목고에서 이런 과목 들어서 우리는 자사고나 특목고란 걸 막 자랑하듯이 보여줬던 걸 갖다가 만약에 자사 선택을 해서 이런 과목을 깔리게 되면은 선택하는 순간 내신 등급이 나온다는 거. 요게 그래서 내신이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수능은 쉬워졌고 내신도 5등급 되지만 이런 과목이 되게 부담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주로 3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신 부담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회인데요. 요거는 아까 말씀처럼 이제 뭐 상대평가 아닌 과목들인데 그렇게 어려운 과목들이 아니에요. 뭐 이걸 선택 안 해서 뭐 수능이 도움되고 이런 과목도 아니고 크게 변별력이 없는 과목이라서 석사 등급 미등기하는 게 의미가 없고 문제가 이제 요거 말씀처럼 이건 거예요. 이제 이름이 바뀌면서 물리1이 그냥 물리학, 화학1이 화학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물리2, 화학2 이런 것도 이름이 다 나뉘었어요.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이렇게 사실은 이게 물리2 과목이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는 거고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고 또 화학2가 물질이 이름이 바뀐 겁니다. 이것도 말씀처럼 성취도 ABC에서 상대평가 5등급, 한 줄 세우기 내신 등급이 돼서 아이들이 많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현재 고등학생 아이들은 고3 때 이걸 선택하면서 수능 공부를 같이 했었어요. 그냥 막 편하게. 근데 지금은 선택하는 순간 내신 대비 때문에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아주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대략적으로 이것도 이제 과학생님한테 제가 좀 받은 건데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이제 요걸 말씀드리더라고요. 여기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물리2가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 심화 과목이 됐고 요게 상대평가가 됐다. 요게 가장 큰 이제 이슈가 되고 과학이 조금 더 이제 뭐 수능은 쉬워졌지만 내신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부담을 느끼고 문과 친구들은 사실은 과학 선택 1학년 때만 하고 안 해도 되는데 고3 때까지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신을 잘 받으려면 선택 안 할 수는 없게 되는 거고요. 자, 요게 이제 예상되는 학교마다 좀 틀리겠지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의 커리큘럼이 되는데 뭐 아까 말씀한 통합과학 이런 것들은 뭐 1학기 때 배우고 요게 이제 뭐죠? 이제 수능 과목이 되고 요것도 이제 고2 때까지 배우는데 3학년 때 되는 이제 요게 이제 여유롭게 배우던 것들이 과학2에 대한 것들이 이제 5등급제 상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요 과목에 대해서 아이들이 편하게 공부 못하고 되게 열심히 공부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라에서는 이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논소 수령 문제를 강화시키겠다 해서 뭐 저희 학원도 계속 이제 뭐 아이들 프리노트라고 오답부터 시키고 있긴 한데 이게 사실은 좀 문제 고등학교부터는 논소 수령 문제가 내면 변별력 때문에 좀 시끄러질 수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선생님의 주관적 의지로 이제 파악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나라에서는 한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 안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논소 수령을 강화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신 등급이 200명일 때는 당연히 뭐 1등부터 20등까지가 이제 1등급이고요. 나머지 68등까지가 이제 2등급에 해당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좀 동대부 여고 정도만 요 정도에 해당하고 이 동네에는 광남이라든지 어머니 원하는 자사 뭐 보인 이런 데들은 명수가 다 300명 넘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1등급이 300명 넘어가면 30명까지가 1등급인데 중요한 건 이제 말씀처럼 2등급. 우리 애가 점수가 조금 낮아서 31등 하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예전에 2등급 정도 되는 애들은 그래도 잘 나가는 인서울 할 수 있는 아이였는데 31등부터 102등까지 2등급을 받게 되면 나라에서, 아니, 대학에서는 이 31등이 102등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애가 정말 이렇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래서 오히려 31등 아이가 많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얘는 그냥 공부 잘 못하는 수도권 대학을 간신히 갈 수 있는 2등급 취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사실 내신 등급이 더 치열하게. 사실 4%는 이 말한 것처럼 넘사벽이라서 애들이 좀 포기하는 건데 요 등수된 애들이 되게 많이 고민해서 1등급 안에 들어가려고 치열하게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뭐 세트, 과목별 뭐 요거를 되게 아마 대학에서는 강화하게 되고 수능 체제라든지 교과 전형 확대 이런 것들을 해서 또 구술 면접을 강화해서 아마 변별력을 생기는 것들을 26년 4월 달에 아마 발표하게 될 거예요. 각 대학별로요. 자, 이게 가장 이슈죠. 자, 1번고가 유리하냐, 자사고가 유리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들이 오늘 설명을 쫙 들으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건데 우선 저 생각에는 편집부차가 삭제됐으므로 옛날에 자사고랑 특목고에서 유리하던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게 잘하는 학교인지 못하는 학교인지 알 수가 없게 됐거든요. 이게 편집부차가 뭐 5, 3 이러면 엄청 잘하는 학교인데 그게 삭제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처럼 원점수를 높게 받으려면 자사고나 아마 특목고는 아무래도 90 넘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일반고 가서 점수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조금 더 일반고가 더 유리하지 않나는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심화 과목도 아까처럼 뭐 이산 수학이라든지 고급 수학 같은 것도 사실은 일반고에서 잘 개설되지 않지만 특목고에서 개설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수험 점수가 안 되고 한 줄 서기 때문에 등급을 받아야 되는 부담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일반고가 편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설문을 받았는데 어머니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자사고를 쓰셨더라고요. 자사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일단 보시면서 한번 어느 게 유리한지를 아시면 좋은데 요까지만 보더라도 저는 조금 일반고가 유리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말씀처럼 5% 10% 안에 들어간 친구면 정말 자사라든지 특목고 또 외고라든지 이런 데를 한번 노려보면 얼마나 쉽고 이 이상 되는 친구는 사실은 좀 자사고 가는 거 좀 말리기 쉽긴 해요. 우리 애가 이 10% 안에 못 드는 아이다. 그러면은 일반고 가서 좀 좋은 등급 받는 게 좋지 함부로 자사고 갔다가는 내신 등급이 아주 어려워질 것 같아요. 자, 2부로 하겠습니다. 2028년도 어떻게 설명 괜찮으십니까? 예, 지금 빠르게 지나갈게요. 2부에는 이제 어머니들이 선택을 해서 고등학교를 어디 선택하는지 저 일반고, 자사고 이 플로어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210개 정도 되는 이렇게 학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까이 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주로 우리는 이제 광진이니까 여기에 선택을 많이 하고 대부분 사실은 이제 광남고 많이 선택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공부에 열이 있는 분, 내가 설문조사 했을 때 어머니들이 이제 원하는 대학의 배제라든지 이제 보인, 근데 여자친구들은 한대보고를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죠. 자사고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안에서도 되게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좋은 학교 많으니까 오늘 설명 들으면서 어디가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 제가 제 나름대로 해답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견해를. 여기 이제 학생 일정이에요. 이제 4월부터 2월까지 쭉 이어지는데 5월부터 사실은 이제 영재고로 한 학교들이 막 시험을 봐요. 뭐 그 친구들은 조금 이제 넘사벽이니까 저희가 요번에 저희 학원의 극심한 친구들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5월부터 8월달까지 접수가 해서 다 합격 발표가 났고요. 그 다음에 8월달 말 되면 또 과고 원서 접수를 해요. 근데 이제 양진 광남도 보면은 그래도 과고랑 영재를 한 5명 이하 정도는 꾸준히 가는 편이라서 꽤 수준 높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2월 달에 되면 이제 합격자 발표가 끝나요. 지금 아마 과거 면접이라든지 시험 막 보고 있을 거예요. 보게 되면 요번에 12월 4일이더라고요. 12월 4일 날 자사고, 외고, 국제고랑 같이 일반고 원서 접수가 시작돼요. 그래서 어머니들을 이렇게 제가 모시고 하는 게 선택을 어디를 할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은 과거까지는 아니고 요거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 자사고인지 일반고인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요. 말씀처럼 정규고등학교에는 영재학교랑 과고가 있고요. 후기에는 이제 교육감 선발하는 일반고가 있고요. 학교장을 선발하는 이제 특수목적고가 있어요. 특목고라고 흔히 말하는 외고 국제고가 있고요. 자사고가 있고요.
대부분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점수로 변별하기는 힘들고 면접으로 주로 많이 당락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어머니 그냥 뭐 참고로 하시라고요. 이렇게 영재학교는 경쟁률이 한 6대1 정도 됩니다. 이렇게 각 시도마다 8개 정도 학교가 있고요. 흔히 말하는 한가영이가 가장 전통이 있는 데고 제일 좋은 데인데 부산에 있습니다. 경쟁률은 여기는 발표하지 않아요. 아주 프라이드가 강한 영재학교고요. 그래서 보통 한 이 정도 경쟁률이 됩니다. 한 6대1 정도에서 되고요. 과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서울에 있는 데는 다 가지 못하고 아까 영재학교는 전국구로 다 갈 수 있는데 과학고는 이제 우리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한성과학고랑 하정과학고 정도만 갈 수 있고 여기도 경쟁률이 한 4대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실은 영재학교 떨어진 친구들이 과거로 많이 오고 그러죠. 그래서 영재랑 과거로는 거의 같이 준비를 하고 입시도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어머니 보여드릴게요. 사실 외고 국제고 정도 되면 어머니들이 못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학원에서도 사실은 외고 국제고 갈 친구들 꽤 많이 있고 여기는 넘사벽이 아닌데 사실 우리 애가 영어 잘한다, 뭐 글로벌 인재성이 있다. 근데 가장 어머니 핵심은 수학입니다. 수학이 완벽하게 돼 있으면 외고 국제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영어 잘하고 제2외고 잘한다고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 탄탄히들 많은데 사실은 경쟁률 보면 되게 낮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학교는 막 무조건 합격입니다. 뭐 서울 외고라든지 이화 외고는 합격이고 올해는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약간 2028년 되면서 좀 더 인기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외고는 크게 없지 않고 오히려 국제고가 좀 인기가 좀 높아요. 많고 국제고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가지고 이제 이과 이공계 계열의 학과를 많이 늘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사고 어머니 경쟁률도 자사고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다들 배제가 한 1.7대1 정도 되고요. 보인이 1.5대1 그리고 한대보고는 1.28대1 많이 오른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한대보고는 최근에 계속 미달이었어요. 예. 그리고 여기도 이 정도 되면은 추첨으로 애들을 1.5까지 잘라낸 다음에 나머지 면접으로 보고요. 한대보고는 계속 아이들이 안 뽑히다 보니까 그냥 추첨으로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정도니까 자사고 경쟁률 생각보다 세진 않아요. 네. 자, 이제 후기고를 봐드리면, 우리가 이제 후기고에 들어가죠. 보는 국제 외국어, 자사고, 일반고가 들어가서 12월 4일부터 우리 원서에서 1월 7일날 학교 배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중순부터 학교에서는 원서를 막 쓰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느냐, 아마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원서를 쓰게 될 겁니다. 자, 이것도 어머니 참고로 우리가 과학고 못 갔지만 과학 중점고 가서라도 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생기부에 대한 레코드를 좋게 받고 싶으면 이제 과학 중점고를 갈 수 있는데 근처에는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강동 홍파 쪽에 공학이니까 이 정도 학교가 있고요. 성동광진은 여자는만 갈 수 있어요. 이게 무학여고에서 과학 중점학교가 있고요. 여기가 또 의외로 인기 많아요. 대원여고에서 예술하는 애들이 좀 많거든요. 음악 미술하는 친구들은 여기 많이 지원해서 가기도 합니다. 대신 여기는 과거가 아니라 예술 중점 학교입니다. 그래서 요거 선택해서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참고로 이제 과학 중점고 가게 되면 보통 학교에 만약에 한 1학년이 10개 반이 있다. 한 2개 반 정도가 과학 중점 반이 되고 한 번 들어가게 되면 이전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나 하다가 어려우니까 일반 반으로 갈래요. 그러면 못 가요. 계속 거기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신중을 기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자, 말씀처럼 이제 학군의 기능 보면 1단계에는 우리가 아까 제가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애가 만약에 원서를 넣는다 그러면 서울시 어디 다 넣을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살아도 저기 뭐 그러진 않겠지만 목동에 있는 학교에 넣을 수도 있고 또 강남 대치동에 있는 학교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요. 그 다음에 2단계 넘으면은 여기 성동광진 근처 광진구에 있는 학교를 넣을 수 있어요. 이걸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입학 원서예요. 이걸 보시게 되는데 우리가 관심 갖고 가는 거는 이쪽으로 봐야겠죠. 네. 제가 좀 화려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아까 말씀처럼 1단계는 서울시 전역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뭐 여기 강남, 대치, 뭐 목동까지 다 넣을 수 있고요. 근데 그 전에 앞서서 만약에 우리 애가 자사고를 넣는다 그러면 여기, 외고 넣는다 여기, 과학 중점학교 넣는다 그러면 여기를 쓰는 거예요. 여기를 쓰고 그 다음에 뭐 외고라든지 자사고 쓰면은 서울시 전역을 못 쓰고 여기 쓴 다음에 여기를 2개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만약에 우리가 애가 광남고 간다 그러면 이제 뭐 광남고, 대원고,
광남고, 대원고, 아니면 건대부고, 뭐 자연고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4개 중에 넣어서 대부분 1지망하고 2지망에 거의 다 합격이 돼요. 근데 이 보시면 1선발에서 20%를 선발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나는 저기 뭐 경기고를 가고 싶다. 그럼 경기고 넣을 수 있습니다. 경기고 넣을 수 있는데 여기 좀 20%니까 합격 안 될 수도 있겠죠. 수첨이긴 하니까. 2단계가 제일 많이 뽑아요. 40%.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동네 사는 애들은 1단계, 2단계를 60% 정도 같이 넣죠. 뭐 광남, 관대부고, 광남, 관대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거의 선발되고 3단계는 사실은 이제 여기 1, 2 떨어진 친구들이 3단계인데 이거는 막 랜덤하게 뽑아요. 그러니까 우리 광진구에서 근처에 있는 학교까지 다 뽑아서 선발할 수 있는데 40%나 되고 그래서 간혹가다 애들이 자기가 지원하지 않은 학교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광남이나 양진 쪽의 아이들이 저기 6단지, 2단지 친구들이 광양을 많이 됐어요. 광양고를 안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여기에서 인원이 많으면 거기 아이들 광양은 지원 안 하니까 거기는 억지로 막 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 3단계에서는 근처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근처에 동대문, 중랑, 종로, 중구 이런 데 갈 수 있는데 사실 여기는 거의 안 가고요. 광진구 내에서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뭐 말씀처럼 광양이라든지 이런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광양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지고 인원이 적어서 그렇지 입결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올해는 1월 7일 발표가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말씀처럼 아까 우리가 만약에 1단계 전부 다 지원할 수 있고요. 2단계는 여기만 지원할 수 있고요. 3단계에서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가 되는데 대부분 여기 됩니다. 이 바깥에 간 친구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광양은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설명해서 제가 광양 데이터 뺐는데 많이 광양이 돼서 제가 나중에 광양 데이터를 넣어서 따로 보내드렸어요. 3분의 이제 광진군의 일반 학교 선택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들 제일 많이 가는 한 60% 정도가 강남 많이 가요. 우리 애를 물어보면 어디 가니? 그러면 강남이요. 왜? 가까워서요. 근데 어쨌든 강남은 뭐 입결이라든지 이런 게 좋은데 내신 따는 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보면요. 자, 여기를 한번 제가 빨리 보여드릴게요. 22년도 졸업생 하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데이터는 재수생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382명 많죠. 근데 50% 되는 친구들이 4년제 대학을 가고 8.9%가 전문대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22년도에는. 그리고 23년도도 봐드리면 좀 떨어졌어요. 애들 좀 줄어들고 44%가 4년대고 10%가 전문대를 갔습니다. 강남고도 생각보다 많이 못 가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 할까요? 42%는 다 재수하죠. 뭐 이런 애들은. 요거는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입결이 진짜 좋아요. 여기는 뭐 일반 자서고 한대보고보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서울대 다섯 가고. 근데 여기 데이터는 보니 늘 말한 것처럼 늘 재수생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재수생이 포함되어 있어서 꽤 입결은 좋습니다. 이게 사실 공립에서 이렇게 자기네 입결을 오픈한 경우는 흔치 않아요. 네. 작년에는 7명이나 서울대에 가고 뭐 연대 고대도 많이 갔어요. 이거는 작년에. 약간 틀려. 이게 작년 건데 어쨌든 24, 23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8명, 23명, 10명. 이제 말씀처럼 재수생이 여기 한 50% 이상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보면 서울대원대 고대는 좀 현역이 많이 가고 그 밑에 애들 뭐 한양대나 이쪽은 재수생들이 좀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스카이 대학은 좀 수시로 가기가 좀 쉽거든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의치하나이라고 이것도 31명이 나가고 입결이 되게 좋아요. 이 공립고에서는 광남고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서울시 탑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렇게 공개 안 해요. 나중에 이제 자양이랑 광양은 보여드리겠지만 거기는 잘 몇 명 가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공개를 안 해줘가지고. 자, 광진구에서 가장 최고의 실적이에요. 사실 이 동네가 늘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듯이 광정동 일대가 뭐 제2의 뭐 대치동이나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 광남고가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워낙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쭉 데이터를 되게 많이 갖고 분석해 보면 이렇게 많은 친구, 예전에는 엄청 많았죠, 학생들이. 이렇게 애들이 이제 좀 어민이 말하는 탑 11 정도 되는 학교에 가는 인원이어서 적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결은 되게 좋아요. 물론 요것도 이제 재수생들 포함해서 한 절반 정도가 재수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인정해요. 공립은 한계가, 수시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아무래도 공립생들은 아무래도 생기부 이런 걸 잘 써주지 않으시거든요. 정말 잘하는 친구 아니면. 그래서
자기도 스스로 인정을 해요. 정시가 더 많고 또 이과생은 논술로 많이 간다. 이게 사실은 정시가 많고 논술 많다는 거는 이 말은 그렇지만 학교보다는 학원에서 많이 애들이 돌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최근에 이제 이 사람들 입별 보면 이게 보면은 뭐 이번에 제가 이제 학교 설명회 가서 이렇게 찍어 온 건데 보면 그래도 뭐 좀 상위권 대학은 재학생이 많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졸업생들도 꽤 많이 가고 광남고는 요거는 좀 리스펙합니다. 진짜 이렇게 입별이 공립고 치고는 이렇게 좋은 거는 사실은 학원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네. 자, 일단 광남고는 이렇게 물어보면 내신 나빠도 정시로 대입 준비한다. 이건 학교에서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항상 이맘때 되면 늘 학교 교무차장이랑 통화를 해서 이게 좀 정보를 얻어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목소리 안 하는지 잘 대답 안 해주려고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정시로 대입 준비한다. 서울대 수시 2명 합격한다. 지균이나 일반 전형. 지역균등은 알다시피 교장 추천으로 서울대 가잖아요. 그래서 2명 정도는 광남고 정도 되면 다 합격하는 것 같아요. 예. 서울대보다 의대를 선호합니다. 요새는 사실은 서울대가 예전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서울대 잘 많이 간 학교가 훌륭한 학교인데는 의대를 많이 가고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의대를 제일 많이 보는 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재수해서 의대 가는 거. 그래서 요새는 의대가 더 서울대보다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뭐 애들이 지방의대에 가도 재수해가지고 인서울대학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비인후과 분도 광남고 출신이에요. 여기 4층에 이비인후과 분도. 그리고 이제 공립고로 심화반은 없어요. 사실은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립고는 심화반 수업을 막 해요. 근데 공립은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하지도 않고 안 하고 있더라고요. 심화반 애들 뭐 정규 20명 정도 모아서 뭐 딴 걸 하고 이런 건 아예 안 해요. 본인들이 얘기해요. 뭐 이렇게 학원에서 이제 특목고, 영재고, 과학고 주변 애들이 광남고 와서 공부 준비 잘 친구들이 많다라고 직접 말씀을 하더라고요. 전화했는데 저한테. 그리고 12시까지 뭐 요 최근에 자율학습식 제공하고 있다 그러고 밥도 저녁도 주고 학원 10시까지인데 학교 12시까지 시키네요.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강남 학부모 설명회 가서 들었거든요. 근데 뭐 배운 노트라고 이런 게 쓰는 게 있나 봐요. 요거를 애들 기재를 잘해서 제출하면 생기부에 작성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노력. 어쨌든 이런 것도 활용하고 있는데 공립은 아무래도 이런 생기부나 세특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꼼꼼하게 잘해준다고 보기는 쉽진 않아요. 상위권 애들은 분명히 챙겨주는데 20% 넘어가면 잘 못해주는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요. 자, 이것도 보십시오. 이제 그러니까 올 1학기 성적이에요. 성적. 지금 중학교와 틀리게 고등학교 성적은 다 이제 우리가 흔히 어머니 말하는 학교 알림에 가면 다 점수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이 표준 편차가 중학교와 다르게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서 이거를 G코드라는 연대에서 만든 코드로 입력을 하나하나 다 넣으면 이렇게 역순으로 알 수 있어요. 요거는 뭐냐, 1, 2, 3은 5등급제가 아니라 9등급제예요. 그러니까 4%, 11%된 애들 점수가 이 정도 맞으면 이제 우리 아이가 지금 말하는 1등급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빨간색 쓴 게 지금으로 바꿔놨을 때 1등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등급 되려면 그냥 100점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 이제 수학만 한 거고요. 수학. 그리고 2등급 되려면 90은 넘어야 되고 조금 갈수록 아이들이 수학이 좀 떨어지죠. 이제 어려워지니까. 뭐 특히 확통이랑 미적은 좀 어렵나 봅니다. 많이 떨어지죠. 3등급까지 65점까지 떨어지네요. 요거는 이제 말씀드린 국어랑 영어도 거의 90점대 이상 한 개 정도 틀려야지 반에서 10%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반에 30명 정도가 된다 하면 3등 안에 들어가려면 100점 맞거나 하나 틀리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틀려서 이렇게 점수 맞는 것들이 정말 힘들어요. 중학교는 90 넘기 쉽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정말 어려워요. 예. 자, 이번에 건대국어도 인기가 많죠. 건대국어 엄마들이, 여자 선생님 엄마들은 건대국어 가면 환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애가 내신이 확 오를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건대국어는 인기가 아주 많고, 건대국어 선생님들은 통화해보면 되게 프라이드가 강해요. 자기네들이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보를 잘 안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보면은, 근데 입결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기도 인원은 많아요. 많은데 43%가 이제 4년대 가고 전문대 10% 정도 가고요. 나머지 다 재수하고요. 23년도 작년도도 보면 더 많이 못 가요. 40%도 못 갔어요. 4년제를 못 가고 22%나 전문대를 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건대국어는 입결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많이 가려고 하는데 입결은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제가 쭉 모아놓은 데이터인데 한 명, 두 명 가다가 이때 많이 갔어요. 21년도 이때 코로나 때문에 혼란한 시기에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이 갔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렇게 자기네들도 이렇게 오픈을 하더라고요. 사르코는 최근에 점점점 오픈해서 자기네 입결 성적을 오픈해요. 서울대 많이 가네요. 6명이나 갔네요. 올해는요. 작년에 많이 갔어요. 의치대도 많이 가고 고려대도 많이 가고. 근데 이거 보면 제가 느끼는 건데 연대를 많이 못 가네요. 연대가 없어요. 건대보고도 없고 동대보고도 연대는 못 가더라고요. 많이요. 네. 그 아마도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요 정도로 갑니다. 가고 요거는 예전 거 코로나 때 막 이렇게 방송으로 막 이걸 해줬어요. 이렇게 학교별로 자기네 들어온 양진 강남 애들이 대략 몇 등급 맞나 했더니 이 정도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뭐 남자가 31명 갔는데 1등급부터 7.5등급까지.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요거 아시면 좋겠어요. 양진에서 우리가 건대보고 가면 등급 잘 받겠지 하는데 7.5등급도 있다는 거. 양진 여자애도 7등급 있다는 거. 얘네들도 그냥 건대보고 가고 좋아했을 텐데 등급이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이 조금 여자친구들이 좀 잘하네요.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자기들이 분석해서 알려주는 걸 제가 데이터를 뽑아온 거고요. 자, 건대보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전화해서 물어보면 최근에 담당자분 바뀌어서 그분 되게 깐깐해서 잘 안 알려주는데 옛날 분들은 되게 자랑했어요.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온다. 그래서 뭐 강남에서도 오고 뭐 성동구에서 온다. 그래서 정말 막 자랑을 했어요. 10대보다 더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자기들 말로는 서울시에서 최고 경쟁률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20대 정도 된대요. 특히 여자친구들은. 근데 남자친구들은 넣으면은 대부분 되는 것 같은데 여자친구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잘 경쟁이 세다고 엄청 자랑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제 1학년 가서 다니다가 이제 2학년 때나 1학년 말 때 갑자기 외고 국제고에가 막 전화가 온대요. 건대보고를 노리고, 이 학교 내신 만만해가 가자. 그래서 19년도에 외고랑 이때 서울대 2번 갔더라고요. 말해주던데 외국 국제고 학생이 전화가 와가지고 서울대 일반전 합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처럼 올해가 2명씩 나온대요. 이게 뭐냐면 얘는 충분히 뭐 과거라든지 아니면 자소고 갈 수 있는 애들이 그냥 내신 잘 받으려고 건대보고 가는 거예요. 얘네들 올 A, 흔히 말하는 올 1등급 쫙 받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고. 그래서 좀 다른 지역 애들이 많이 오고 요 얘기 되더라고요. 특목 쪽 강남원 출신이 내신 잘 봐도 불안하다. 그래서 왜 불안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뭐 생기부 지금 표창할 때 정원 적합성이 아무래도 아까 말한 표준 편차 같은 것들이 아까 외대부 같은 건 뭐 5 이 정도잖아. 얘네들은 뭐 20 넘어가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생기부 볼 때 점수 잘 받은 애는 좀 후진 학교 아니야? 그래서 떨어진다 그래서 정말 강남 잘하는 애들이 내신 잘 봐도 좀 불안해 한다고 자기네들 스스로 입을 말하는데 건대보고는 제가 느끼는 생기부를 잘 써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느낌이. 동대보고는 잘 써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프론티어 반이라 그래서 건대보고에서는 심화반 잘하는 친구들을 20명 뽑아가지고 따로 막 관리를 해요. 야자 시키고. 근데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한대요. 왜냐면 맨날 야자 시키기 때문에 남자들 야자하는 거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과 심화 수업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전공과제, 뭐 생기부 관리해준 탐구반 이런 것도 있어서 어쨌든 각 사립학교 보면은 잘하는 아이들 생기부를 위해서 뭐 이렇게 커리큘럼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잘 찾아먹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남학생들은 광장동 학원가로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건대보고 많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이 3년대는 여자 한 반이 추가돼가지고 남녀 6반 됐는데 올해는 다시 또 남자 한 명이 추가돼가지고 남자가 7반, 여자가 5반이 됐대요. 그래서 이거는 매년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교육청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얘기해 준대요. 근데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건대보고에 대한 관심이 많은가 봐요.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여자들이 많이 니즈가 많으니까 여자반은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20년대 보면 고대 6명 갔고 연대 1명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연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유튜브로 물어본 결과는 영재 과거과에도 선호하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좀 적은 애들 위주로 많이 뽑아서 조금 연대라든지 이런 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말한 것처럼 여자친구들이 많이 간다 그랬잖아요. 내신 잘 받는다고. 왜냐면 예전에 제가 통화해 보면 맨날 그랬어요. 거기 교무부장님이 하는 말이 저 여자 아빠인데요 라고 거짓말하면 우리 오세요. 왜요? 남자애들이 깔아줘요. 남자애들이 놀아요 이런 얘기 했는데 또 그렇지도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고3 때 되고 그러면은 극상위권 중에 10명 중에 8명이 남자아이다. 여자애들이 조금 체력적으로 딸려서 이제 점점 내려가고, 공부 잘하는 친구는 남자애들 차지하고 있고, 여자친구들은 이제 조금 그보다 아래에 있고, 대신에 또 이제 극하위권도 아까 말한 것처럼 엄청 노는 친구들도 남학생이 많아요. 건대 보고 가시면 아시겠지만 건대 안에 있어요. 애들 뭐 과잠 입고 다니면서 건대생인 척하고 다녀요, 애들이. 근데 하여튼 건대도 학교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이게 좀 논란이 됐던 게 1학년 때 물리 원이랑 학문반으로 나눠서 아예 이과 문과 수업 나눠서 했는데, 요건 아마 2028년 현 중3부터는 아마 없어질 거예요. 이제 문이과 통합되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원래는 뭐 물리원 선택한 여자애들이 공부 잘한다 했었는데 현 중3 아이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성적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표준 편차가 벌써 높아지죠. 벌써 2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는 그 학교에서 이제는 뭐 가려도 모르지만 과거에는 공부 잘하지 못하는 학교인지가 티가 너무 나는 거예요. 막 확통 23점이고 이러고. 근데 여기도 그래도 어차피 상위권 애들은 공부를 잘해요. 여기도 내신 잘 받으려면 100점 뭐 하나 틀리고 이 정도 해야지 되는 점수가 나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80 이상은 받아야지 반에서 3등 안에 드네요. 이 정도인데, 조금 아무래도 건대국어는 공부가 광남보다는 쫀쫀하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수학도 사실은 건대국어는 문제가 쉽습니다. 네. 동대국어도 보여드릴게요. 동대국어 느낌은 되게 생기부 잘 써주고 꼼꼼하게 잘 써주는데, 여기도 보면은 사실은 진학률이 제일 높아요. 대학교가 이제 62% 나가고 전문 13% 가서 15%나 진학시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도 보면은 좀 떨어졌네요. 45%, 24%인데 전문대를 좀 많이 가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대학을 거의 70% 정도 보내는 되게 열심히 해주는 학교인데, 가장 큰 단점이 이제 인원이 작다는 거. 내신 따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인원이 적으면요. 이것도 보면 그래도 건대보다는 조금 대입 입결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대만 보면 그 밑에 학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거는 자기네들 브로셔에 아예 나와 있는 거 제가 캡처해서 갖고 온 거예요. 서울대 1명, 서울대 2명.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이제 여기도 연대가 2명 갔구나. 23년대는 못 갔고 22년대는 2명 갔습니다. 갔고 동국대를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같은 학교니까 좀 많이 보내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24년도도 보면 네, 서울대 1명은 계속 가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 브로셔에 있는 거 제가 가져온 겁니다. 자, 동대보도 제가 하면 올해부터 이름이 가람고로 바뀌고 남녀공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좀 오히려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여자친구들이 가서 되게 빡센 학교였는데 조금 인원도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일단은 자기네들이 남자 5반, 여자 5반을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이 정도 예상 되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가 몇 명 될지는 모르는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인원도 늘어나고 남자애들이 많으면 사실은 여자 어머니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남자애들이 많이 놀기 때문에 가게 되면 훨씬 더 우위에 쓰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건대 프런티어 반처럼 일반이나 심화반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 15명 정도를 뽑아서 애들 공부시키고 있고 3월 학력평가에서 영어 1, 2등급 9, 90% 이상 되는 애들을 뽑아서 공부를 시키는데 학기마다 새로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학기마다 뽑아서 또 고1 때 중간고사 뭐 내신 2등급 있는 애들, 그러니까 2.0이면은 뭐 10% 안에 드는 애들 뽑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아카데미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기부 관리를 위해서 인문 아카데미, 뭐 과학시험 아카데미 해가지고 입시 관리라든지 생기부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디나 다 있어요. 자사고뿐 아니라 사립고에는 이런 것들이 다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공부만 하는 친구들은 찾아볼 수 있는 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대놓고 얘기해요. 우리는 수시로 많이 시킨다, 공부를 많이 시킨다. 그리고 생기부 많이 시키기 때문에 수행평가 많다. 그래서 세특이나 이런 걸 많이 써준다. 제가 보기에는 건대보다는 생기부 훨씬 더 쫀쫀하게 많이 쓰고, 요번에는 설명회 갔더니 자기네 막 그 생기부 생활기록부를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잘 쓴다. 어떤 친구 하나 되게 잘 썼는데 몇 등급인지 안 했더니 5등급짜리인데도 엄청 잘 써줬더라고요. 그래서 요 관리는 동대버거가 잘 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열심히 해서 막 그런 걸 채우는 걸 제출해주면 되게 잘 써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 고등학교마다 과학 과목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과학의 심화 과목을 많이 개설해서 우리가 입시율이 좋다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요때도 제가 사실 재학년에 통화했을 때 자기네 1.4등급 전교 1, 2등 두 명이 서울대 직윤에 떨어졌다. 너무 아쉬워하더라고. 그리고 그 밑에 애들이 오히려 서울대를 일반전화 붙었다고. 그래서 자기네 서울대 4명 갈 수 있는 거를 얘네 때문에 2명 됐다고 아쉬워하고 생기부 변별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요건 아무래도 전공 적합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학과마다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공계통은 당연히 물리2, 화학2 같은 거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잘 준비해야 되는 거가 필요하다 그러고 일반적으로는 구술 면접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중요해서 준비를 잘 시키는데 상위권 애들은 아마 꼼꼼하게 공부 잘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처럼 매년마다 탑10 한 20명 정도 가고 탑 15위까지는 숙대까지는 한 40명 합격하는데 뭐 동국대가 한 15명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5명 정도가 추가되겠네요. 네. 요것도 성적입니다. 근데 동대보고가 수학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들만 있어서 수학을 좀 어려워할 수도 있긴 한데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차도 15 정도, 편차는 좀 괜찮나요? 이거는 쫀쫀하게 잘 관리되는 학교 같네요. 편차가 뭉쳐져 있네요. 근데 여기 등급은 좀 어려워요. 수학이 저희가 보기에도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보겠지만 그 학교 프린트 같은 걸 안 줘요. 안 주고 어렵게 내요. 예. 광남은 학교 프린트 주고 어렵게 내고 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정도 점수를 맞아야지 어머니 말하는 90점 넘어야겠네요. 그래야지 1등급 받겠네요. 지금 현재 5등급제로 바뀌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새 학교, 사실은 이 동네에 있으면 가장 많이 가는 학교가 여기 새 학교를 제일 많이 가요. 어머니들이. 제가 새 학교만 따로 모아놨어요. 동대보가 월등하게 많이 가죠. 인원이 적더라도 15% 가고 건대나 광남은 비슷하고요. 또 작년 거 보면 작년 거도 뭐 동대보는 10% 정도 되고 건대랑 광남도 꽤 높습니다. 이렇게. 네. 이거는 대원고. 사실 여기 관심 없는데 최근에 좀 많이 보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대원고가 내신 따기가 쉽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진학, 현학도 괜찮습니다. 뭐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여기도 꽤 많이 보냈어요. 60% 이상 되는 애들이 대학을 갔고 전문대가 많지만 그래도 4년제도 40% 넘게 갔습니다. 여기는 작년도 거고요. 35% 좀 떨어졌네요. 예. 전문대는 꾸준하고 이렇게 대원고 가고요. 대원고는 전 좀 약간 미뤄지고 근데 의외로 저는 대원고에 대한 데이터는 사실 제가 작년부터 모으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대원고를 이 동네에 잘 안 갔는데 최근에 어머니 그거 아시죠? 자이젠 수준 넣었는데 그러니까 버스가 다녀요. 무료 버스가 다녀서 교통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그래서 입결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는 되게 나쁜 줄 알았는데 꽤 많이 가던데요. 서울대도 뭐 많이 가고 4명 정도 갔고요. 이 정도는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올해 대원고 설명회 갔는데 되게 열심히 시키고 거기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내신하면 자기네 되게 점수 많이 오를 수 있다. 광장동 애들이 와라. 그러면 뭐 3등급짜리 1등급 만들 수 있고 공부 빡세게 시키고 자기는 상위권 애들 정말 열심히 시켜서 잘 시킨다는 걸 강조하더라고요. 네. 이거 보면은 내신 대비를 해서 이제 이쪽 광장 지역 애들이랑 광남 애들이 막 온대요. 그래서 보통 내신 2등급 초반 애들이 오면 다 1등급 만들고 여기 학교 같아요. 광남의 양진 같은데 3등급 애가 1등급 됐다고 자기네 오라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원고에서 이제 사립고니까 여기도 이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뭐 미래인지 아카데미이긴 하지만 여기도 심화반인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 뽑아다가 특수반 만들어서 걔네만 좀 빡세게 공부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중3 내신이랑 1학기 중간 성적으로 이제 공부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2 때도 이제 과학 영재해서 이제 뭐 생기부 관리, 방과후 심화 수업을 해줘서 좀 상위권 20% 정도는 꼼꼼하게 시키는 것 같고 말씀처럼 뭐 여러 가지 심화 과목들이 존재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뒤에 가면 입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1 때는 이제 독서 중점을 해서 생기부 세특에 반영해주고 뭐 고2 되면 문과는 뭐 토, 인문, 융합 캠프, 이과는 과학 영재 학급 해가지고 심화학급 해가지고 관리 잘해준다. 되게 의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고교 학점제 바뀌면서 프로그램이 여러 개 돼서 과목 선택이 사실은 학교마다 다 개설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이제 대원여고, 건대부고, 광양고에서 광진 공육 캠퍼스에서 다른 학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과목들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조금 어떻게 할지 궁금해요. 이거 평일날 가서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과목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네 학교가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공육 캠퍼스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거 되게 많이 자랑하더라고요. 무료 통합버스 운영한다고 해서 교통 불편하니까 보내달라. 그리고 요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여학생이 없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유리하다. 남자애들. 그러니까 여자애들한테 밀리지 않고 자기네 와달라. 그래서 자기가 그 선생님이 와서 하는 말이 여학생 애들은 좀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부 못하는 애들도 자기네 생기부 안 써주면 되게 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쩌서 막 써주는데 그런 삐진 애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사람이 50명, 100명에게 잘 써주고 밑에 애들은 안 써주지만 얘네들은 잘 써준다. 다른 남녀공학에 에너지 뺏길 필요 없이 우리는 상위권 애들은 잘 써준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뭐 대놓고 뭐 사립가냐 공립가냐 사립이 훨씬 낫지 않냐 자기 공립 선생님이 있는데 보면은 에너지도 없고 별로다 이러면서 사립고 보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원고도 이것도 보면은 대원고가 문제 쉽고 내신 등급 따기는 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우리 대원고랑 대원여고 많이 갔거든요. 이쪽 지역 아이들이요. 근데 내신 등급은 절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 애가 뭐 수학에서 뭐 80점대다. 근데 여기 가서 뭐 최소한 2등급 안에 들 수 있고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대원고 아이들은 워낙 공부를 잘 안 한 친구 동네가 있어서 이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점수도 보면 네, 그렇게 뭐 고등학교 점수니까 다 이걸 봐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여기도 공부 되게 열심히 시켜주더라고요. 표준 편차 생각보다 촘촘하네요. 여기도 뭐 공부 못한 학교 같아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표준 편차가 저르기 때문에. 대원여고도 말씀드릴게요. 대원여고도 여기도 높아요. 여기 사실은 작년에 여고생들 많이 갔어요. 70% 정도 되는 아이들이 진학을 했고요. 20년도에 3년도에도 높아요. 네, 여기도.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이 예술학교 애들이 있다는 거. 음악 미술하는 애들은 여기를 많이 갑니다. 예술 중점학 갔기 때문에. 이 대학 합격자 하는도 되게 좋더라고요. 서울대 3명이나 가고 연대 가고 고대 가고 여기도 합격이 생각보다 아주 높더라고요. 물론 말씀처럼 여기도 아마 재수생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건 학교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요. 이렇게 자기네들 이렇게 많이 갔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는 서울대 못 갈 줄 알았는데 계속 가더라고요. 의학도 가고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작년에 대원여고 설명을 갔었어요. 교양쌤이 나와가지고 그냥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대원여고 2등급이면 인서울 가능하다. 옛날엔 사실은 1번고 3등급 인서울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힘들고 2등급 되면 인서울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융합 수업이 많아가지고 개인 세특이 잘 기재해준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예술학교 애들이 한 40명에서 60명 정도 돼요. 근데 걔네들이랑 어머니 잘못 아시는 게 내신은 따로 하지 않고 내신은 같이 해요. 1학년 때는 딸려요. 1학년 때는 뭐냐면 국어가 일반 애들이 4단이고 예술 애들이 3단이면 이때는 내신 등급을 따로 하는데 고2 때부터는 같이 내신을 같이 한대요. 그러니까 같은 3단, 3단이 되면은 내신을 같이 하면 얘네들이 말씀처럼 바닥을 깔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왔는데 예술하는 애들이 4등급 이하의 국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제발 많이 예술하는 애 아니면 일반 애들은 와서 들어라. 왜냐면 저기 예술점 애들이 4등급 이하에 없기 때문에 다 애들이 3등급 이상 받는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학교 추천도 예술하는 추천이 없기 때문에 내신 4등급도 교장 추천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네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자친구 수학을 못하거나 내신 좀 안 좋은 친구들은 대원여고 가는 거 저는 강추입니다. 예술하는 애들이 아무래도 실기한이라고 내신 공부가 좀 소홀해서 등급 따기는 나쁘지 않거든요. 이거는 교황쌤이 얘기한 거라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계속 되게 많이 자랑을 해요. 여기도 뭐 인문사회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거 해서 뭐 심화 이런 운영반 해서 별도로 딸 과외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베리타스 반이라고 해서 이름도 아예 딱 있어요. 심화 운영해서 심화반 애들 생기부 관리 잘해준다 그러고 또 대원고랑 비슷하게 여기 오면 내신 등급 뭐 1, 2등급 안에 받는 거 지금 바뀌면 1등급 안에 받는 거는 어렵지 않다. 여기도 뭐 A중학교 18% 정도 되는 애가 자기네 와서 서울대 합격했다. 수시로. 그리고 B학교는 무려 15% 공부 정말 못하는 친구인데 학원도 합격했다. 이렇게 하면서 내신 반영이 되게 중요하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진짜로. 서울대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연대도 그렇고 정시에서 계속 내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능 변별력이 떨어지면 내신 반영이 더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원여고도 내신 따기에는 되게 유리한 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적도 보면 표준 편차가 생각보다 되게 촘촘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쉽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그리고 등급도 이 정도 해서 아마 저희도 분석해본 결과 대원여고라든지 대원고는 수학 시험도 되게 쉽고 아마 점수 따기가 수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받아왔습니다. 광명고 7개 학교 중에 마지막 재앙도 남았군요. 광명고도 작년에 제가 이제 급하게 만든 건데 여기도 좀 큰 단점이 인원이 좀 적은데 그래도 입결 이런 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의 단점이 이제 공립거라는 단점이 있고요. 40% 정도 갔고요. 대학교도 전문대 이 정도 갔습니다. 많이 관심 없으시죠? 근데 자녀분이 배정받으면 관심 가지셔야죠. 이렇게 여기도 좀 조촐합니다. 소스가 없어가지고 자기네 옛날에 자공고였어요. 원래 자유형 공립고등학교여서 21년부터 이제 일반고로 전환됐고 여기도 근데 전화보면 나름 학교에서 되게 열심히 하고 이게 어머니들 그 가정통신문 같은 거 쫙 보면 학교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 수 있는데 여기는 꽤 열심히 해요. 그래도 여기도 공립고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하면 그렇지만 광남보다도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이 훨씬 많아요. 뭐 이런 과학, 융합, 인재반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심화반 모집은 하지 않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되게 많이 모집이 돼 있고 최근에 저희 학원에가 여기 갔는데 최근에 뭐 이렇게 뭐 영재학교라든지 과거 준비할 때 애들도 여기 왔대요. 왜냐면 걔네들은 이제 내신 1등급 받으러 왔겠죠. 그래서 뭐 대학도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요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여기 성적 보면은 여기가 표준 편차가 아쉽군요. 여기 너무 높군요. 23, 막 19, 막 이러네요. 예, 여기는 공부 못하는 학교 티를 내냈네요. 예, 내고 등급도 이 정도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도 일단 내신에 대해서 절대 우위가 있는데 이제 단점이 말씀처럼 두 개가 이제 공립이란 거랑 인원이 적다는 거가 단점이 됩니다. 예. 자연고도 봐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자연고 공립인데 전화해봤는데 되게 좀 성실하지 않은 느낌이 받았어요. 예. 어쨌든 여기도 진학은 그렇게 좋진 않네요. 전문대 많이 가고요. 거의 뭐 1대1 정도 되네요. 전문대랑 대학교랑. 그리고 28%, 35% 정도 됩니다. 여기는 조금 뭐 이렇게 보면 그 가정통신문 보면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주로 하는 게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방과후, 농구, 축구, 배구 이렇게 뭐 체력 달리면서 좀 아이가 체육도 좋아하면 전 자연과 보내가지고 그쪽 가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장점이 이제 미술 거점 학교라는 얘기를 해서 만약에 뭐 대원 여고 안 갈 거면 여기 가서 미술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공립고 치고는 가장 활동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내신 따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은 표준 편차 여기도 좀 높네요. 그쵸? 아까 광양고처럼 20 넘어가는 학교는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내신 등급 따기는 어렵지 않고. 참고로 저희 학원에 초4 때부터 지금 고2까지 자연고 다니는 친구 하나 있는데 이 친구 태권도에서 사범해서 4단 땄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수학을 잘 못하는데 계속 2등급이에요. 제가 자연고가 수학이 쉽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물론 수학 머리는 좋은데 성실하지 않거든요. 근데 2등급 돼서 자연고는 어머니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어머니 한번 제가 나머지 4학교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뭐 진학률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대원, 자양, 대원, 광양. 조금 저는 대원여고랑 대원고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아마 공립고보다는 사립고가 저는 조금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24년도도 보면 대원여고랑 대원고. 네. 전문대 비율이 좀 약한 데가 좀 좋긴 합니다.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어차피 이제 내신 5등급제 바뀌면 인원수 많은 학교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자연고가 좀 좋긴 합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이제 한번 광진구 일반 학교 다 한번 해봤어요. 여기서 관심 가져야 볼 게 뭐 4년제랑 전문대 비율이긴 하는데 학생 수가 어디가 제일 많냐는지를 보셔야 돼요. 광남고가 제일 많습니다. 광남, 건대, 자양고 요네가 많으면 아무래도 내신 따는데 유리하다는 뜻이고 참고로 어머니 전문대가 많이 갔다는 얘기는 내신 따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 요거 내신 따기 쉽다. 요거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하나 23년도도 보여드릴게요. 인원은 비슷하고 광남, 건대, 자연이 많고요. 여기도 보면은 전문대에 많이 간다는 건 내신 따기 쉽다는 얘기가 됩니다. 요거 진학률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확연히 보이죠? 여기 이제 진학률 높은 거는 여기 세 학교가
내신 따기 쉽다. 아, 그러네. 광양고 높고, 자양고, 대원 남고 내신 따기 좀 편한 학교 같습니다. 전문대 진학률 높다는 거는. 작년도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다 높아졌네요. 그러니까 광양고는 내신 따기 좋습니다. 근데 자양고, 여기 2개.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원 남고도 좋고, 동대구도 전문대 많이 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어머니 요거 찍으신 거 제가 나중에 블로그 후기 올려서 이렇게 댓글 달면 제가 어머니 요거 PDF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어머니 거기서 좀 자세히 볼 수 있게끔 제가 빨리빨리 넘기니까. 자, 이제 어머니들 궁금해하는 요번에 조사연 바로는 자사고를 다 선택하셨는데 한번 보십시다. 자사고랑 일반고의 그 차이점은 요거밖에 없어요. 여기 체육에서 얘네가 이제 예술을 5개 선택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생활교양에서 4과목을 안 해서 9개 과목을 자사고에서 더 많이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9개에서 이 친구들이 전문 교과를 막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뭐 이산 수학이라든지 고급 수학 이런 걸 해가지고 자사고의 특성 맞게끔 겨우 9단위 정도를 이제 자기 선택을 해서 하는 건데 약간 그런 선택하면서 확연하게 자사고인지가 티가 나는 것들이 이 정도입니다. 요거에서 이게 이제 일반고랑 자사고의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말한 것처럼. 광진구에는 뭐 우리가 잘 좋아하는 대원 외고가 있죠. 예, 그리고 한양, 배재, 보인, 한대부고. 최근에 이대부고 많이 갔었는데 여기가 이제 자사고를 포기했어요. 경쟁률이 약하다 보니까 포기해서 이제 별로 없어졌습니다. 요게 아까 말한 것처럼 자사고 넣으면 여기 못 넣고 여기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사고 떨어져도 일반고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사고는 이제 내신 어머니 성적 안 봐요. 그래서 자사고 갔다고 자랑할 필요 없고요. 면접 잘해, 물론 면접을 잘해, 했겠죠. 면접 잘하고, 생활졸업해서 이런 거랑, 그러고 잘 써야 되고, 자사고서 잘 써야 되고, 일반고 지원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1.5 넘으면은 1.5 이상은 추첨해서 뽑아 떨어져 내고, 나머지 면접으로 이제 0.5를 떨어져 내는데, 말씀처럼 배제 보이는 계속 면접을 봤어요. 근데 한대는 경쟁률이 높았는데 불구하고, 옛날에 충격 때문에 그런지 계속 추첨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어머니가 되게 화가 났어요. 한 대 보고 넣었는데 자기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인데 면접도 안 보고 떨어뜨렸다고 되게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자소서는 이런 거 주로 자기주도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혼자 스스로 잘할 수 있고 왜 지원했고 나는 인성이 얼마나 착한지 이런 걸 쓰게 돼 있다고 합니다. 요거 보고 이제 면접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요것도 이제, 요게 근데 의외로 이번에도 제가, 광남중 가서 봤는데, 보인고 선생님이 나와서 요거 실수 의외로 많이 한대요. 그래서 10% 감점되고 애들이 면접 보러 갔을 때 인사한대, 실수로. 안녕하세요, 광남중3 누구입니다. 그 10점이 감점되니까 자기 학교 말하지 않게 면접 혹시 가게 되면, 그래서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요게 감점이 의외로 많대요, 언니. 뭐, 아빠와 같이 승마를 했습니다.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예. 그리고 이런 거 주로 본대요. 이렇게 공통문항인데, 이게 아마 예전에 보인거일 거예요. 그래서 개별 자소서에서 이제 묻고 2문제 물어보고, 이제 공통문항에서 2문항 묻고 대답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인거에서 왔을 때 지문 이렇게 문제집 1분 읽고 5분 동안 말할 수 있게 한대요. 그래서 5분 되면 딱 꺼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묻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만 본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인거 보면, 여기는 사실 절대적으로 전문대가 확 줄어들죠. 그리고 대학교 잘 갑니다. 현역 애들도. 여기도 0.3%. 사실 보인고 와서 전문대 가면 아쉽죠. 대학도 많이 가요. 현역 아이들이. 이것도 최근에 주요 대학에서 뭐 서울대. 사실 보인고는, 광역단위 자사고인데도 전국단위 자사고보다 점수가 더 좋아요. 이번에 아마 전국에서 9승했을걸요. 아마 서울대만 치면. 이렇게 많이 가가지고. 그래서 입결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어머니들, 진짜 어마어마하다. 근데 뭐 여기도 재수생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30% 이상은. 그래서 여기는 요건 그냥 아예 보이죠. 자사고는 자기네들 이제 잘하는 거를 이 정도 많이 간다. 의치한도 많이 가고 이 정도 간다. 네. 근데 중복 합격도 포함이니까 허수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안에. 여기에 이제 말씀처럼 그래도 재학생이 많이 가죠. 60% 이상은 재학생이 가고 30%, 5% 정도는 재수생 애들이 이제 가는 비율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정도 간다. 정시 비율이 꽤 높아요. 여기도 수시보다는. 이 정도로 정시를 많이 간다. 요것도 되게 의미 있는 자료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3.6 정도 돼도 한 대 갈 수 있다. 보통 이제 일반 고에서는 3.6 되면 뭐 한양대 못 넣죠. 다 떨어지는데 이 정도도 자기네들은 생기부 관리 잘 됐기 때문에 한양대랑 뭐 성균관대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 3.6 든 것도 되게 높은 거예요. 보니 23%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반에서 뭐 한 5등 안에 드는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것도 만만치 않은 등급이긴 합니다. 요거 보면 요게 아예 보인 거는 광남중학교를 아예 찍어서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광남중 때 이 정도 점수래요. 3%부터 6%면 얘는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반에서 1, 2등 하는 친구예요. 얘네들이 보인고 갔을 때 종합으로 서울대를 갔다, 연대 갔다. 이거는 당연히 잘하는 애가 가서 잘 갔죠. 근데 이 밑에 애들도 꽤 잘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좀 못한 친구도 있긴 하지만, 근데 얘네들은 다 정시로랑 논술로 갔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이 정도 된 애들은 이 말하면 그렇지만 물론 학교 분위기상 공부를 잘해준 건 맞는데 생기부를 영향으로 받지는 않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꽤 잘했지만 정시로 갔고 정말 잘하는 상위권 애들은 종합으로 갔고 요거는 생기부 보는 거 생기부 안 보는 거니까 요게 좀 의미 있는 자료라서 제가 가져왔고요. 양지는 네, 다 정시 논술만 갔네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양지는 많이 안 간다 그러더라고 보인고 애들이요. 요런 작업도 있습니다. 여기도 전교 1등인데 뭐 얘는 뭐 의대 갔으니까요. 뭐 정시로 갔습니다. 근데 얘도 이렇습니다. 자, 보인고는 이제 내신 문제가 다 수능형 문제로 출제된다고 하고요. 수업도 수능형으로 나오고 그리고 뭐 자기네들도 서울대 인원이 적은 이유가 뭐 서울대 13명 빼도 막 다들 뭐 의대 때문에 뭐 서울대 포기하고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략적으로. 그리고 고대 한 40명 가니까 반에서 아까 말한 5등 하면 그러니까 내신 3등급 정도 되면 스카이는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매년 의대 뭐 10명, 20명 사이에 간다. 그 뭐 재수생이 30%도 아까 했던 것처럼 65% 35% 정도 되죠. 이 정도 간다고 얘기하고요. 광남에 이런 것도 그 보이는 갖고 있어요. 아, 무섭죠. 아주 강남 내신 곱하기 0.78하면 보인 내신이다. 그러니까 강남 내신에서 오히려 잘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양지는 좀 저조하고 송파 잠실이나 광남이 되게 많이 자기들을 지원한다고 광남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옛날에 19년도 자료까지 그거 갖고 있어요.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19년도 강남 수능 3명, 5명 중에 3명이 서울대 합격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강남을 엄청 보인 거는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 야자하는 건 당연하고요. 자사고는. 여기 보면 확실히 표준오차가 많이 줄어들죠. 뭐 10의 전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문제도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꽤 잘해야지만 흔히 말하는 좀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대가 뭐 90점 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꽤 점수가 문제도 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제고도 보여요. 사실 여기 분들은, 남자분들은 배제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깝기도 하고, 크리스찬 학교라서 아이들이 조금 더 순한 것 같아요. 보인 것보다. 거리가 일단 가깝고요. 여기도 보면은 뭐, 전문대 많이 안 가죠. 그리고 대학교 많이 가고요. 여기도 보면 1.5% 이 정도 갑니다. 근데 재수생도 꽤 많네요. 네, 배제도. 여기도 주요 대학 합격이면 요새는 이제 의예과가 더 먼저, 서울보다 더 먼저 나와 있어요. 네, 서울대 11명 갔고요. 여기도 뭐 꽤 좋아요. 뭐, 전국에서 20위 안에는 꼭 들죠. 그러니까 보인이랑 맨날 둘이 경쟁해요.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여기도 꽤 많이 가고, 사실 이거 주요대 합격은 뭐 아주 우수해서 보여드릴게요. 계속 이렇게. 요 정도로 갔는데, 여기도 조금 정시가 좀 많이 가죠, 아무래도. 네, 정시가 많이 가기도 합니다. 근데 좋은 대학은 좀 수시도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배제고도. 배제고도 마처럼 이렇게 뭐 프리콜레지라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뭐 진로학등 미리 해서 잘하는 애들 미리 뽑아서 공부 엄청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배제고는 말씀처럼 배제중 다음으로 광남중이 많이 지원한다. 그래서 여기도 광남중 학생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광남중에서 이 정도 된 애들이 배제고 지원하고 자사고 경쟁률 자기가 제일 높다. 서울에서는 이렇게 좀 자랑하더라고요. 배제고는 인기가 좀 많습니다. 송파 쪽도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네, 인기 많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뭐 방학 때는 뭐 논술 수능 위주로 당연히 문제를 내고 근데 요새 일반고도 문제가 이제 올라갈수록 전부 다 수능형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건 배제고만 아닙니다. 수학도 사실은 시험 문제는 전부 다 수능형 문제가 내고 있습니다.
그 야자 당연히 시키고요. 요거도 되게 좋은 말이더라고요. 내신이 4, 2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수시 준비 시키지만 이게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그냥 너 정시 준비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해되면 요 얘기는 이제 좋은데 못 간다는 얘기죠. 탑10 안에 이제 4 정도 돼야지 탑10 안에 수시로 갈 수 있고 그 이상은 정시로 탑10 안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이때 되면은 좀 생기부 관리 안 하면서 정시 준비 많이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느낌이 이제 베제는 아테네고 이제 스파르타 보인 이 정도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여기서 성적 보면 여기도 편입편차가 낮죠. 비슷하네요. 10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그 점수는 여기 더 높은데요. 90점대 넘어야지만 되는 점수네요. 베제는. 네. 내신 따기가 더 어려운 것 같고 조금 느낌이 보인이 정시로 좀 더 많이 올인하는 느낌이고 베제는 수시 관리를 좀 잘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한드보고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드보고 살짝 보여드리면 예전에 이건 다 합격. 예. 이때 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추첨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자소서 안 쓰고 면접 안 하는 큰 장점이 있고 근데 입결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여기도 한 50% 된 아이들이 이제 4년제 대학을 가고요. 네, 이 정도 좀 떨어졌습니다. 작년도에는. 여기도 뭐 합격자 수가 서울대 7명 이 정도 가는, 주요학교가 뭐 재수생 포함이긴 하지만 좀 많이 가다가 작년도에 좀 더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여자 친구들이 갈 갈 고등학교가 없잖아요. 자사고가 여기밖에. 예, 근데 여기 남녀공학입니다. 아시다시피. 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입결은 오히려 광남고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학교 저번에 상영도 갔을 때 제가 찍어온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정시랑 수시의 비율이 나와 있어서 좀 갖고 와봤어요. 여기 조금 더 수시도 많이 가네요. 예. 여기는 아마 한대보고니까 한양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 EBS 수능 연계하고 뭐 심화반 따로 모으진 않고 여기는 야자를 되게 많이 시켜요. 밤 뭐 10시까지 또 11시까지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는 뭐 자기네 지정 학생이 따로 있고 자습 건물이 따로 있다 하고 되게 많이 시키더라고요. 예, 거의 절반 이상이 야자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무학 여중 애들이 많이 오고 송파에서도 많이 오고 여학생들이 90% 이상이 되고 네. 이 남자가 한 10% 정도 돼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한 명 한 명 가면 여자한테 밀리니까 이렇게 5명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반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한 8반 중에 한 4개 반 정도가 남자애들 5명씩 묶어져 있고 제가 작년에 봤더니 309명 중에 남자가 33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그래요. 여성스러운 남학생들이 오면 좋다고. 이렇게 사나이 같은 애 말고 여자 같은 친구가 오면 좀 정하기 쉽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여기가 표준문자가 확통이 높구나. 여기 확통표가 다 나쁘진 않네요. 확통 미적 빼놓고는 표준문자가 넓진 않습니다. 여기도 수학이 광남고랑 좀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 한대부어가. 요것도 제가 이제 세 학교 비교해봤어요. 21년부터. 여기는 뭐 비슷하죠, 다. 예, 뭐, 진학률이 비슷합니다. 전문대가 확연 적다는 게 눈에 띄죠. 한 대 보고 빼고. 다 뭐 10명 이하 정도 되는 애들이 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진학률. 여기는 이제 순수하게 재학생만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자료 같습니다. 요것도 진학률. 보인 거 한 명 같네요. 네. 이것도 어머니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과연 어디를 가야 되는지. 이거 제가 표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거는, 최근 자료가 옛날 거라서 광남, 건대, 동대부 제일 인기 많은 학교 3개랑 배제 한 대랑 이거 분석을 한 겁니다. 이것도 학생수 보면은 비슷비슷하죠. 조금 한대부고랑 조금, 네, 동대부고가 적네요. 전문대는 아주 적게 가고 있고요. 네, 여기도 보십시오. 아니, 찍으십시오, 여기. 이거는 1번과 4사고 진학률 비교한 건데, 진학률은 그렇게 뭐 차이는 안 나는데, 전문대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이쪽이 이제 일반고, 여기 이제 자사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내신 따기가 쉽다. 죄송합니다. 3년도 봐도, 예, 차이가 확 나죠. 이제 여기 전문대 거의 안 갔는데, 여기 점점 전문대가 많아지고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세 학교 정도 비교해 봤고요.
서울 합격자도 보면 옛날에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났어요. 이때만 해도 뭐 그냥 일반고랑 그렇게 차이 안 났는데 갈수록 점점 격차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서울대에 가는 비율이 점점 커지다가 뒤로 갈수록 이제 더 많이 쪼그라져가지고 이때는 월등하게 뭐 지금 이 보인고 같은 경우는 뭐 요번에 9승했 정도로 엄청 차이가 나고 그나마 이제 광남고가 좀 선방하고 있고 좀 한대보고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광남고랑 비슷한 뭐 입적 성적을 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요거 동의해 줄게요. 이거는 우리 저희 고등부 원장님이 분석한 건데 이 정도 난이도예요. 한번 보십시오. 광남고가 제일 어려워요. 이제 뭐 심화 난이도가 20%인데 이거는 다 말씀처럼 그 모의고사 문제 수준으로 내는 거예요. 그때 변형해가지고 동대부도 어려운데 이 두 학교 중에서 여기 학교가 어렵고 여기가 어려운데 점수가 얘가 더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처럼 추가 프린트를 주고 안 주고 차이에요. 추가 프린트 내고 추가 프린트 안 내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광양 같은 경우에는 뭐 교과서 개념 문제 많이 내죠. 그러니까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는 광양 가는 것도 하고 사실 이 나머지 학교들은 수학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요거는 나머지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갖다가 애들 이제 변별력이 때문에 내는 수준이라서 대부분 뭐 80 이상 받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선생님 썼는데 광남고는 보충 자료에서 번역 문제가 많다. 시간을 부족하는 시험이 많다. 어쨌든 프린트에서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 학력평가에서 문제를 많이 발췌해내고요. 동대부 요거는 아까 말씀처럼 보충 자료가 없어요. 근데 문제를 많이 내고 더욱이 창작 문제 선생님이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대부고는 문제 난이도가 꽤 높고 그래서 막 평균 점수가 막 진짜 30, 40점 막 이래요. 예. 옛날에도 어떤 제가 고3 친구 가르쳤는데 미적분 가르쳤는데 중간식 2개 맞았는데 제일 잘 봤대요. 반에서. 나는 다 빵점이래요. 그렇게 내더라고요. 동대부고는. 건대국어는 교과서 문제만 풀어도 70점 이상 가능하고 문제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만 이제 학력평가에 내서 변별력을 내세우고 있어요. 대원고도 비슷합니다. 여기는 근데 대원고도 특이한 게 이제 보충자료 없다는 게 좀 특이한 문제 같습니다. 여기 비해서 대원여고도 부교재가 있대요.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대원여고도 어머니들 수학이 어렵지 않은 여자친구들한테 가르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연고도 약간 지저분한 문제가 많답니다. 시간이 부족하는. 광양고는 뭐 80 이상 공부에 집중, 학교 분위기와 상관없이 80 이상 받을 수 있고 약간씩 까다로운 분위기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국 모의고사 문제, 변형 문제를 풀어야 돼서 그 교재 중에서 우리가 뭐 자의수라든지 고쟁이 같은 문제들 좀 풀면 아마 높은 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 봐요. 요것도 어머니한테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려야죠. 자, 우리 애가 수학을 잘한다. 그럼 강남 가야죠. 멀리 가면 강남 가고, 그 다음에 건대부고, 자양, 대원, 가랑, 광양.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위권 애들. 이거 관심 많죠. 대원, 자양, 광양. 이렇게. 가랑, 광남만 좀 피해서 가면 나머지는 뭐 크게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수학 잘하는 여자친구는 건대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자애들이 놀아주니까 내신도 깔리고 인원도 많고 제가 사실 이거 고민했을 때 약간 작년이랑 바뀌었어요. 학생 수 많은 거 제가 많이 좀 체크했습니다. 사실은 요거 순위 학생 수 많은 순이랑 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내신 따기 쉬우니까 요거 대원 요거 가십시오. 여자친구들은 건대보고 가거나 요 수준입니다. 일단 가랑 광남만 좀 이렇게 수학 못한 친구는 피하면 됩니다. 광남 문제 어렵습니다. 자, 이것도 헷갈린다 그러면 요거예요, 어머니. 일단 학생 많은 학교를 선택하시고 남학생은 남고로 가고 여학생은 남영고 가면 됩니다. 이게 가장 진리입니다. 아무래도 남학생이 세특이나 이런 거에 여학한테 밀려요. 수행평가 이런 거 잘 안 챙기잖아요. 애들 가방 보면 막 가방에 막 스프린트 구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때문이라도 남학생 남고 가는 게 좋은데 남고가 뭐 많지 않네요. 대원 남고 외에는 다 남녀공학이라 가지고 일단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사고도 이렇게. 근데 최근에 보인 배제도 문제가 어려워졌는데도 일반고도 요새 이제 뭐 학력평가에서 문제 내면서 난이도가 많이 좀 약간 좁혀진 느낌인데 그래도 여기는 뭐 변형 응용이라든지 심화 난이도는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대보고는 문제가 어려운데도 우리 선생님 말씀으로는 광남고랑 별로 차이 안 난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보인고는 뭐
센 C단계 수준 문제 풀고 또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고난이도 세네 문제를 시켜서 변별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보인거든요. 그리고 배제고도 고난이도 문제들이 전국 학력 평가로 한 3문제, 4문제 출제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거를 풀면서 이제 아이들 변별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서술형 문제가 없다는 점이 좋습니다. 한대보고 아마 어려운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서술형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무려 60점이나 서술형 문제가 배점이 있어서 좀 난이도는 어렵지 않지만 아이들이 요거에서 아이들이 점수를 많이 깎이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나중에 제가 이렇게 메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사고 사실 제가 해줄게요. 자사고 어머니, 그래도 우리 애는 자사고 가고 싶다 그러면 어머니, 이렇게 하면 좋아요. 올해 전국 모의고사 봤잖아요. 국어를 한번 풀려보세요. 올해 본 거를. 쫙 풀려서 계속 우리는 2등급 이상 받는다. 그럼 자사고 가면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2등급. 수학은 어머니 조심해야 됩니다. 올해가 다 풀리면 안 되고 3월 거 풀려요. 3월 거. 그러니까 올 3월, 작년 3월, 재작년 3월 거 풀려서 2등급 이상 되면, 왜냐면 9월 되면 어머니 이게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괜히 좌절하니까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는 단위 시험 범위가 일괄되기 때문에 그냥 올 거 다 풀리면 되는데, 수학은 한 300 정도 풀려면 23년도 올해 거, 22년도 거 풀려서 계속 우리 애가 평균 2등급 이상 나온다 이러면은 자사고 갖춰도 됩니다. 자사고를 원하시면. 요건 또, 어머니는 요것도 가슴에 안 와들까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광남중학교 수학이다. 우리 애가 과연 자사고 가도 되나요? 물어보면, 우리 애가 계속 수학이 90점 넘었어요. 그럼 저는 자사고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남 90 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충분히 1년은 가서 있고요. 양지는 수학이 좀 쉬워요. 평균 95점 이상. 그러니까 한 번 100점, 한 번 90점 맞아도 일단 90점, 평균 95점 되면 뭐 양지 내서 자사고 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약간 광남이 수학 어렵다는 거를 제가 든 거고요. 그 외의 학교는 그냥 다 95점 이상 맞아야 됩니다. 이래야 자사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사고는 함부로 가서는 잘못하면 그냥 디딤돌 될 수가 있어요. 아이들 성적 막 깔아주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이거 말씀드릴게요. 자, 이 등급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어머니. 옛날 9등급 커브인데, 요거 갖다가 이제 제가 이제 잘라 놓은 거예요. 이제 30등 안에, 300명 기준일 때 30등 안에 요거 들어야지만 1등급인데, 여기 안에 드는 친구들은 사실은 자사고 갈만 한데, 여기 친구들이 제일 애매한 거예요. 여기 친구들이 저는 사실이 자사고 가지 말고 1번고 가서 요 안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은 자사고보다 1번고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 정말 우리 아이가, 물론 이분 중에서 뭐 전교권이다, 우리하고 광남 전교 1, 2등이다 그러면 당연히 자사고 가야죠. 예, 가는 건 맞는데, 그러지 않고는. 보통 우리가 중학교에서 A가 30%보다 넘었는데, 그럼 우리는 다 올 A야. 그럼 우리가 정말 잘하는 애일까? 근데 사실은 우리 반에서 1, 2, 3등 해야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10%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사실 지금 제가 좀 적게 잡았는데, 한 수학도 뭐 광남도 어렵다고 해도 50%가 A예요. 그럼 반의 절반이 A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걔가 막 나는 A인데 그럼 자사고 가야지. 근데 이 안에 들 수 있냐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상대평가를 갖다가. 아니면은 뭐 반 10등 안에 들어야지 2등급인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 무조건 A라고 막 자사고를 선택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건 제가 그냥 장난삼아 한 거고, 4등 되는 애, 11% 되는 애들이 가장 억울한 아이들이고요. 요거는 볼게요, 어머니. 요거는 제가 의미 있는 자료예요. 뭐냐면, 예전에, 지금 어머니, 거기 알림이 들어가면 표준편차가 사라졌어요, 중학교는. 근데 2년 전인가 표준편차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 갖고 온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G코드에 넣어보면, 과연 우리 애가 등급이 몇 점이냐, 그러면 보세요, 한번요. 이게 거꾸로 넣었더니 표준편차가 이 정도거든요. 근데 1등급이라면 100점이 돼야 돼요, 어머니. 2등급 되면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내가 말하는 자사고 갈 수 있는 애들인 거예요. 우리 애가, 국영수 가사가 다 올백이네? 이러면 자사고 가시고, 한 개 정도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자사고 가라는 뜻이에요. 요게 어머니 등급 컷이에요. 광남 중3 애들. 이게 2년 전 자료니까 지금이랑 거의 차이 없을 거예요. 3학년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2등급 되려면 10% 안에 들어가려면 그냥 다 100이네요. 요거 사회 하나 틀리면 됩니다. 이러면은 좀 자사고 안에 들어가서 10% 안에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 애가 지금 사실은 지금 중학교는 몇 등급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요걸로 제가 역으로 추적해보면 알 수 있고, 양진도 보여드릴게요. 양진도 비슷합니다. 그냥 다 100이에요. 다 100. 우리가 반에서 10% 안에, 3등 안에 드는 애들은 이 정도 받으면 양진도 갈 수 있고, 2학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다 올백에
그냥 뭐 한 개 정도 틀렸네 다른 주요 과목에서 이러면은 반에서 3등 안에 든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내신이 좋은 학생은 자 어떠냐면 목표 대학을 지원할 수 있어요. 교과로도. 그리고 학생부 종합 비교과 활동도 관리를 막 열심히 하면은 되고 정시에서 수능도 갈 수 있어요. 쉽게 준비해서는 아주 좋은 애고 이런 애를 우리는 이제 효자라고 그러죠. 내신 좋은 학생은. 이게 아까 10%나 들어가는 효자인데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은 학생부 교과 지원 못해요. 학생부 종합도 사실은 비교과 활동 열심히 관리해도 내신이 안 좋으면 뭐 대학에서 보지도 않아요. 이거 열심히 관리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또 논술? 사실 수학 논술 점이 수능에서 2등급 정도 받아야 논술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못 풉니다. 논술. 못 풀어요. 뭐 정시, 순대비 이런 친구는 사실 힘들죠. 자, 원어대학 쉽게 가는 법 요거 한번 제가 퀴즈 내볼게요. 내신에서 작년 거 똑같은데 홍길동 이몽룡이가 내신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왜냐하면 수시 6개 넣고 정시 3개 넣잖아요. 근데 홍길동은 여기 인서울에서 막 쓰고 몽룡이는 수도권에서 막 썼어요. 이 차이가 왜 있을까요? 둘이 내신이 똑같은데. 정식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능 준비를 홍길동이 열심히 했어요. 얘는 막 수능을 봤는데 거의 1, 2등급 나오고 얘는 수능 준비 안 해서 4, 5등급 받아요. 그럼 얘는 내신, 그러니까 뭐 수시할 때 내신에서 점수는 높지만 수능 준비 안 되기 때니까 이렇게 스펙트럼 넓게 쓰는 거고 얘는 뭐 정시 안 되면 수시 안 되면 정시로 좋은 데 가지 하고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정시 준비도 같이 하셔야 돼요. 내신과 같이 마찬가지로. 자, 입시의 꽃은 당연히 내신인데 내신 잡아서 수시로 대학 가는 게 가장 쉽지만 늘 수능 준비도 같이 하셔야 되고 앞으로는 이제 그 5등급제 2028년 되면 요거를 꼭 같이 포기하지 않고 가셔야 될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아까도 봤듯이 우리가 심화 과목도 내신 체크가 되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고등부 설명 살짝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학원 애들 지금 심화반 아이들 커리큘럼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은 사실은 이제 2월까지 무조건 원까지 끝내는 걸로 되고 아마 제가 드린 뒤에 아마 커리큘럼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쉽지만 않아요. 사실 요노까지만 하면 어머니들 수능 준비는 끝나는데 고등수학은 그렇게 선행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지고 가는 게 중요해서 사실은 2월까지와 우리가 내신 대비가 되고 수능 선행 준비가 되고 아마 학교 중에는 계속 내신 대비 위주로만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빠른 선행이 어머니들이 이렇게 바라지 않더라고요, 보면은. 네. 그래서 좀 틀려요. 첫애가 이제 뭐 중3이면 어머니들이 막 말해요. 언제 뭐 미적분 해요? 막 말하는데 첫애가 있고 둘째, 셋째 정도 되면 어머니들이 제발 고등학교 수학만이라도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약간 두 분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고등학교 갈수록 선행이 빠른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하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혀 있어요. 여기 우리 응용반은 한 대수까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개념반 친구들은요, 공통수학 1. 그러니까 공통수학 1이 1학기, 공통수학 2가 2학기 건데 요 준비만 잘해 놔도 크게 내신 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물론 이 정도 가지고는 자사고 가는 친구들은 절대 안 되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대외 컨설팅이나 평가 시스템들이 저희는 시험을 되게 자주 봅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오답정이라든지 카톡 이런 걸로 소통을 되게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잘하고 있는 건 선생님들이 디텐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 내신 대비일 때 학교 프린트라든지 교과 이런 거는 되게 꼼꼼하게 관리 잘해주고 있고요. 특히 6번 내신 대비 때는 저희가 시험 4주 전에 인료 보충 계속하고 아마 고등부는 더 하는 것 같아요. 거의 한 6주 전부터 계속 불러서 시험 준비 시키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자, 고등수학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친구는 저희한테 보내주면은 저희가 정직하고 바르게 지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